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볼 원숭이띠 2024년 갑진년 운세가 되는데요.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올해 여러분들께서 2023년 개묘년을 어떻게 보내셨느냐, 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024년과 함께 연계된다는 거. 운이라는 것이 딱딱 끊어서 한 해 한 해, 1년이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이렇게 딱딱 극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결성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좋아하셨던 분들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좋은 거를 방향을 잡아서 계속 그 상태 유지해야 되는 거고, 또 올해 어려우셨던 분들은 그것을 최대한 단절시키고 새로운 어떤 길을 모색하는 그런 데 필요한 것이 운의 흐름을 탄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 분들의 전체적인 1년 운세 총으로 다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구성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살펴볼 거고요. 또 12달 1년 안에 12개월 월운이 있는데, 이 월운은 명리학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학과 명리학의 어떤 결합된 그런 모습이 될 텐데요. 1년 전체를 본다는 것은 연지, 원숭이띠가 1년 연지다 보니까 구성학이라 학문이 연지를 기반으로 해서 학문 체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명리학적인 부분은 우리가 일간 위주로다가 전체적인 사주 팔자를 살펴보면서 일간 위주로 되는 거하고는 약간 더 깊이적인 부분에서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원숭이띠 분들의 기본적인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용해서 전체적인 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는 시간으로는 오후 3시 30분에서 5시 30분의 시간을 갖고 있고요. 방향은 서남쪽입니다. 계절은 8월이고요. 초가을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양상으로 양의 기운이고요. 오행으로는 금의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원숭이띠생 여러분들께서는 12성 천고성의 별로 풍상이 빈번하고 도와줄 사람 없으니 고달프고 외롭지만 재물은 얻게 되는 그런 운세를 갖고 태어나셨는데요. 이런 분들의 2024년 갑진년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학으로다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께서 개개인마다 본명성을 알으셔야 됩니다. 명리학에서는 일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간을 알아야 되듯이 구성학에서는 본명성이 있는데요. 본명성은 그 각각의 태어난 연도에는 동일한 그 본명성을 갖게 됩니다. 지금 여기 표에 보이시는 이 표를 참조하시면 되실 텐데요. 위에 9개의 별이 있습니다. 숫자로다가 1, 2, 3, 4, 5, 6, 7, 8, 9라는 9개의 별이 있고요. 그 별 밑에 연도가 있습니다. 이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 위에 있는 숫자가 본인들의 본명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6년생은 1이 본명성이고요. 35년생은 2가 본명성이고요. 이런 식으로 숫자 밑에 있는 그 자기가 태어난 연도의 위에 있는 숫자가 본인들의 본명성이다. 이렇게 이제 참조하시면서 구성학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4년 갑진년 우리 원숭이띠 분들의 구성학을 살펴보는 1년 운세가 되겠습니다. 2004년생인 갑신년생이 계시고요. 1992년생인 임신년생, 1980년인 경신년생, 1968년 무신년생, 1956년 병신년생, 이렇게 5개 그 원숭이띠 분들의 구성으로 살펴보는 운세가 될 텐데요. 2004년생과 1968년생의 본명성 오르다 같습니다. 운의 흐름을 같이 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본명성 5가 어떤 운의 흐름을 타고 가느냐는 중요한 건 성은 움직인다는 거고 별이기 때문에 돌아다닙니다. 근데 궁은 한번 정해진 궁은 그 자리는 영원합니다. 옮기지 않습니다. 옮겨지지 않는 궁을 성들이 옮겨 다니면서 그 궁과 함께 1년 한 해를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다 세팅되어 있는 이 9개의 구궁과 9개의 구성이 세팅되어 있는 이게 뭐 정의반이라서 구성학에서는 기본 세팅된 이런 그 운이 있고요. 이 운이 해마다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 이유는 이 자리는 변함이 없지만 이 본명성들이 한 해마다 하나 한 칸 한 칸씩 일정한 법칙을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운의 흐름을 바꿔가게 되는데요. 본명성 오신 분들이 2024년 갑진년에는 여기 태궁으로 가게 됩니다. 태궁으로 가면서 본명성 5 자체가 재왕의 기운인데요. 재왕의 기운이 간 그 궁에 맞춰서 1년 사시게 되는 그 궁은 연애궁이기도 하고 금전궁이기도 하고 결실을 따르는 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궁이라고 뭐 아주 결과가 있는 그런 궁인데요. 이런 궁 속에서 오왕사 자체가 자기가 재앙의 기운이다 보니까 극단의 어떤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추락하는 건 또 날개가 없다시 굉장히 극단적으로 좋았던 게
급격하게 또 추락을 또 할 수 있는 이런 양극단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통팔달 모든 것이 사방팔방이 다 뚫려 있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사방팔방이 다 꽉꽉 막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교차로를 생각해 보시면 교차로가 한번 막히면은 꽉 막혀 있듯이 근데 뚫리면 그 교차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듯이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기가 원래 그 자리에 온 그 성은 우리가 이게 삼병 목성의 기운, 에너지 기운이 왔는데 이 삼병 목성의 기운이라는 것이 시작하거나 출발하거나 이 떠오르는 태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이 딱 떠오를 때 그 어둠을 거치고 빛을 밝히면서 새롭게 어떤 우리에게 희망과 그런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기운이 오왕토성인한테는 그런 기운이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기 관리, 오왕살이라는 것은 자기가 관리만 잘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관리가 가능한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오왕살, 안검살, 파살 중에서도 안검살은 타인에 의해서 파살도 충돌하는 기운에 의해서 하지만 오왕살은 내가 관리를 내가 스스로 내가 자승자박 내가 잘하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내년도 한 해 신중하게 모든 일을 갖다 심사숙고하게 하고 함부로 자기 자신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만 잘하게 되면 연애도 괜찮고요. 금전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시작하면 안 되고 또 연애 같은 경우도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면 당연히 연애가 좋지 않겠죠. 금전 투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최우선시되는 그런 한 해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명성이신 분들은 자기 관리에 철저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본명성 8이신 분들인데요. 1992년생인 임신년생과 1950년생인 병신년생의 본명성 8로 다 같으십니다. 본명성 8이신 분들은 자기가 감궁으로 가게 되는데 이 감궁의 에너지 기운과 함께 한 해 어떻게 보면 주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텐데요. 뭔가 비밀스럽고 약간은 그 한 해가 또 지혜로운 그런 한 해일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 기운입니다. 약간은 그 어둡고 또 조금은 그 고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한 해 모습인데요. 자기의 원래 그 에너지 기운, 자기의 집에는 온 그 성은 600금성이라는 에너지 기운이 왔는데 600금성이라는 그 기운은 뭔가 하늘 같은 기운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기운인데요. 뭐든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막힘이 없고 뻥뻥 뚫어가는 권력, 투자, 확장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아주 심찬 기운이고 우리가 가족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 같은 기운이기도 하고 또 무슨 뭐 관공서로 보게 되면 권력 기관이기도 하고 이런 그 에너지 기운 자체가 큰 기운인데 이런 기운이 자기한테 들어와 자기의 궁에 와 있고 내가 간 궁은 뭐 비밀스러운 궁, 고난도 있고 좀 어둡기도 하고 또 이런 궁이기도 하지만 지혜가 필요한 궁이도 이것만 잘 접목시키면은 지혜롭게 잘 요거를 갖다 여러분께서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변화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하늘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거 한 해. 여기에다가 조금 더 그 긍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 이 삼합이라는 갑진년이다 보니까 갑진년의 삼합이 신자진인데요. 이 신자진 자라는 요그 삼합 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본명성 8이신 분들도 2024년은 길한 그 운세를 타고나고 안검사, 파사, 오왕사를 다 피해서 있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여러분들께서 좋은 그 한 해를 대박의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본명성 2신 분인데요. 1980년생인 경신년생이십니다. 자기가 간 궁이 이 손궁으로 다 갔습니다. 이 손궁이 거래하고 사업성이라든지 또 연애하면은 결혼까지 이루는 뭔가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궁이고 결과가 있는 그런 궁인데요. 이런 거기에 또 사업성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길합니다. 거기에 함께 내한테 온 궁은 이 구자 화성의 에너지 기운이 들어와 있는데요. 구자 화성 에너지 기운이 역시 명예라든지 문서라든지 뭐 공부라든지 뭐 이런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길하게 상업성과 함께 있고 또 여기 오왕사, 안검사, 파사를 다 피해서 있기 때문에 본명성 이이신 분들도 굉장히 길한 한 해를 보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성하고 이런 전체를 살펴보는 거는 이 정도 살펴봐 드리고요. 이제 월운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월운세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월운은 어느 달에 합충형 파의 운이 함께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이 먼저 들어오는 달은 어느 달일까요? 화분이 들어오는 달이 신사합, 그래서 5월 달이 되겠습니다. 5월 달에 화분이 있고요.
또 합충, 충운이 들어오는 달은 2월 달, 2월 달 시작하는 달에 충으로 다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신인충, 그래서 2월 달에 충운이 들어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형운이 들어온 달은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는 합운, 형운, 파운까지 다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파운도 5월 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은 굉장히 합운, 형운, 합형, 파운의 세 개의 운이 함께 겹쳐서 굉장히 아무래도 5월 달은 아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한 달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해운을 살펴볼 텐데요. 해운이 있는 달은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신해해, 그래서 해운이 들어오는 달이 11월 달이고요. 전체로 한번 한 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갑진년 2월 달 충우로다 시작하는데, 이 충우는 변화, 변수 이런 운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나의 어떤 현상에서 변화, 변수를 나한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지금 굉장히 무탈하게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 충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굉장히 잘 풀린다 이러면은 충돌로서 나한테 유리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땐 조심하시고,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봉착해 있거나 뭔가 좀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뭔가 변화 변수로 해서 새로운 돌파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의 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충운이 오는 달이 또 하나의 기회의 달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좀 자중하시면서 최대한 수정을 하는, 그래서 좀 안전 위주로다가 한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름대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좌절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거기서 떨쳐나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날로서 활용하시면 역시 충호는 어느 누구에게도 상황에 따라서는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이 개운을 하는 개운의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달인데요. 합운과 형운과 파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합이라는 기운은 묶인다, 합한다는 것이 일단 묶인다는 건데, 묶이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연, 인간사 사연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일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또 합이라는 것이 묶이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좋은 상황에서 있을 때는 합이라는 것이 내가 계속 뭔가 뻗어나 좋은 상황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합으로 다 묶이면 발전을 계속하지 못하니까 좀 결코 유리하지 않을 수 있는 답답한 그런 뭔가 지연이 되고 지체가 된 합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으신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합운이 왔을 때 나 이게 합운이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 자기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은데 답답해질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뭔가 이 합운이 뭔가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내가 하나를 갖고 있지만 하나가 나한테 없는 것이 나하고 같이 합으로 묶여갖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래서 동업관계 하는 데 있어서 이 합운을 잘 살펴보게 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운이기도 합니다. 이 형운은 좀 빠르게 성장하는 데서 급격하게 발전을 이루는 건데, 우리가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형벌 형자의 이 형운은 형벌을 받으면은 그 형벌을 우리가 이런 죄값을 치르게 되면은 새로운 사람도 재탄생 태어나듯이 형벌 운으로서 내가 새로운 업그레이드, 내가 레벨업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운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사신형에는 인사형이 있고 또 만약에 이제 사신형이 있는데, 인사형은 좀 위로다가 양의 기운으로다가 표출하기 때문에 뭔가 뻗어나가는 그런 형운이라면, 사신형은 뭔가 집중력이 생기면서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결과를 내놓은 아주 압축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신형 같은데 자기한테 어쨌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파운인데요. 이 파운은 사실은 인신사에 그래서 상지파가 있고 좌우묘, 왕지파, 진수축미, 묘지파, 그래서 생황묘가 다 파운이 그렇게 어떤 운의 흐름끼리 파운이 서로 되게 되는데요. 신사, 우리가 이제 신사파 같은 경우는 생집하다 보니까 뭔가 초심으로 더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5월 달에는 합운과 형운과 빠른 성장도 있고 파운으로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뭔가 생각할 일도 많고 자기가 했던 거, 갑진년 2024년도 세우는 한 해의 운을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는 그런 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긍정적인 달로서 5월 달이 합은 합대로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좋겠고요. 형으로서 최대한
아주 급격히 결과를 내는 그런 빠른 그 어떤 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달, 또 하루다 초심을 좀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새롭게 어쨌든 그런 그 초심을 생각해보는 그런 달로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또 해운이 있는데 이 11월 달입니다. 이 해운에는 조금은 이 해운이 가장 좀 난해한데요. 합을 하려고 그러면은 합을 못하게끔 끼어들어서 충돌로서 합을 깨뜨리고, 또 충돌로서 뭔가 내가 새롭게 가려고 뭔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려고 변화 변동을 일으키려면 그걸 또 합으로 묶어서 못하게 하는, 이게 해 방해를 하거나 피해를 준다는 건데, 방해를 줌으로써 합을 방해하고 충을 방해하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피해를 보는, 그래서 해운이 가장 힘든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024년도에 11월 달을 가장 여러분들께서 좀 나름대로 좀 심사숙고하게 이런 달을 가장 주의하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월별 운세는 이 정도 더 살펴봐 드리고요. 인연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 원숭이띠 분들의 인연 개헌법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만큼 중요한 그런 그 사람과의 관계, 그런 관계 운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할 겁니다. 여러 가지 재물운도 있고 건강, 재물운, 무슨 뭐 이런 연애운,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런 인연 개헌법 속에서 다 연결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원숭이띠 분들이 가장 그 2024년도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연띠는 어느 띠냐면 신자진, 지지, 삼합의 띠 그룹인데요. 삼합띠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띠하고 쥐띠하고 용띠가 가장 2024년도에는 아주 좋은 그 띠궁합이 됩니다. 그래서 또 2024년 갑진년은 이 원숭이, 신자진 요 띠 그룹들이 삼재로서 마지막 이제 삼재를 보내게 되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한데요. 그 한 해 삼재 운을 잘 보내게 되면 2025년도 또 새로운 그 기회의 운이 열리기 때문에 내년도 한 해는 요 원숭이띠, 쥐띠, 용띠 요 띠들이 굉장히 그 서로 화합을 잘하고 서로 인연의 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숭이띠 분들이 또 1년 한 해를 내년도 보내시면서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누군가한테 조언이 필요하거나 뭔가 그 도움이 필요한 그런 띠는 어떤 띠인가 이렇게 좀 알아보게 되면요. 원숭이띠보다 윗그룹인데요. 원숭이띠보다 윗그룹인 해묘미. 해묘미 기운이 수 기운을 다 거쳐서 자기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띠, 토끼띠, 양띠 분들한테 자기의 어떤 그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의논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또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을 갖다 어떤 부탁을 했을 때 그래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인연띠 궁합으로 원숭이띠 분들한테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가 남한테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가 뭔가 누군가를 이끌고 내가 리더가 돼서 뭔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거 아랫사람을 다루는 그런 띠도 있을 텐데요. 내가 위 선배가 돼서 내 후배를 내가 누군가 키워주고 싶다, 아니면 후배를 내가 다루고 싶다 할 때 그 나한테 후배 그룹은 또 있을 텐데, 그런 후배 그룹은 사회축 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뱀띠, 닭띠, 소띠는 우리 원숭이띠 같은 경우는 뱀띠하고 닭띠, 소띠는 조금은 도움을 주고 뭔가 그 사람들한테 선배로서의 어떤 여러분들께서 좀 베풀어주면 배려를 해주고 그러면 또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들한테 2024년 갑진년 2년 개헌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장 또 나하고 또 내년 한 해 약간은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띠 궁합으로서 서로 약간은 좀 주의할 수 있는 그런 그 띠 그룹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마찰을 좀 피해보자는 의미에서 범띠, 또 말띠, 개띠, 인호수띠가 우리 그 원숭이띠, 신자진 그룹과 인호수 그룹은 수국화, 수화화의 어떤 그런 경쟁 라이벌 관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상대적인 그런 이런 그 범띠, 말띠, 개띠하고는 원숭이띠가 조금은 거리감을 좀 두면서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방향인데요. 2024년 갑진년 방향을 택하는 그 방향 개운법이 되겠습니다. 두침 방향하고 착상 방향을 여러분들 설명드릴 텐데요. 잠자는 방향입니다. 잠잘 때 편안하게 잠은 그 다음날 아주 상쾌하게 일어나서 새로운 그 한 해 하루가 열리겠죠. 그래서 잠을 얼마나 잘 자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활력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두침 방향이 좋은 거는 원숭이띠 분들은 신자진 이 삼합 그룹 속에서 반환살 방향이 될 텐데요. 반환살 방향은 신자진에서 우리가 진연한 망장반, 그래서 이 원숭이띠 분한테는 이 축토, 그래서
북동 방향이 됩니다. 시계로는 1시 방향이 되겠고요. 이게 반환 방향이 돼서 이 자리가 원숭이띠 분들이 시계로는 1시 방향이고 방향으로는 북동 방향에 머리를 두고 잠을 주무시게 되면 원숭이띠 분들한테는 반환 방향이면서 아주 편안한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 물론 뭐 평상시에 잠 때문에 고민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이 내용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가령 간혹가다 잠자리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분도 있으면 한 번 정도 참고하셔서 이것도 하나의 민속신앙처럼 계속 지속해서 내려온 옛날부터 내려온 전해 내려오는 그런 그 하나의 개헌법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책상 방향입니다. 공부하시는 학생도 있고 또 시험 자격증 도전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책상 물론 뭐 도서관도 있을 수 있고 개인 자기 집에 자기 그 책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도서관 갔을 때도 어떤 책상 방향이 어디 있는데 앉느냐에 따라서 내가 집중도가 높아지거나 내가 공부하는 데서 어떤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그것도 하나 그 큰 그 개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책상 방향은 천살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천살 방향이 하늘의 기운이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정신을 집중시키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데서 정신이 집중하고 공부를 했을 때 모든 것이 공부의 효율이 높아질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천살 방향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방향이고요. 그래서 미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살 방향이 남서 방향이 되겠고요. 7시 시계로는 7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미방향이 우리 원숭이띠 분들한테는 이 천살 방향이 되고 이 천살 방향이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집중도도 높여주고 여러분들한테 공부의 효율성도 높여주는 그런 방향의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원숭이띠 분들의 신년운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젊은 생각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